별처럼 빛나는 꿈의 무대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경기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세 번째 경기는 또 최근에 기세가 좋은 팀과 네. 기세를 올려야 되는 팀 간의 대결이다 보니까 조금 바라보시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T1 팬 입장에서는 사실 남은 경기를 전승해야 자력으로 갈 수 있고 1패만 더해도 자력 진출은 좀 힘들다는 게 뭐 지배적인 관측이에요. 그런데 강적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T1 입장에서는 왜 하필 농심 레드포스가 오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거고 네. 진짜 경기력이 많이 아쉽습니다. 주도권 있는 픽도 많이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T1이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해왔을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진화하는 T1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다시 또 화끈한 농심의 페이스에 말려들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나이 울리는 매운맛은 오늘도 강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농심 레드포스입니다. 네, 농심입니다. 든든 선수가 항상 필요할 때마다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체 쪽에 주도권을 잡아주고 있는 게 너무 좋은데요. 게다가 바텀 쪽에서도 바이탈 선수와 유신 선수의 그 안정성이 늘어나면서 현재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농심 레드포스입니다. 뭐 바이탈 주안도 물론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최근 경기에서 든든히 보여줬던 플레이, 진짜 그야말로 니값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가위질을 제대로 했고 네. 그 모습에서 진짜 든든 선수가 이게 탱도 잘하고 딜도 잘하고 못하는 게 뭘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오늘도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탑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요. 자, 농심 레드포스의 상대 오늘부터 다 이겨야 돼요. T1입니다. 네, T1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진짜 그 말이 제일 뭐 와닿는 것 같고 네. 그 갈 길이 먼데 진짜 KT전에서 그 연패를 끊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력이 또 조금 애매했어서 오늘 경기력으로 진짜 복구를 해서 앞으로 남은 경기 다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행히 또 로치 선수의 표정은 밝아요. 네, 뭔가 여기서 팀 기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팀의 가장 경력이 많은 선수로서 팀원들을 좀 다 잡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모글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엘린 선수가 내려오면서 경쟁 체제가 되었잖아요. 다시 한번 모글리 선수의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경쟁에서 좀 힘을 내보이는 모습을 좀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림 보고 싶다, 엘림 왜 안 써, 이런 채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지속적으로 합을 맞춰본 경험이 모글리 선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T1 프론트도 분명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T1 입장에서는 지금 몇 패를 더하는 순간 그냥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과감한 결단을 하기에는 시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고 물론 엘린 선수가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오늘은 모글리 선수입니다. 자, 현재 전체 성적 2위를 달리고 있는 농심 레드포스, 그리고 최하위에 랭크되어 있는 T1입니다. 그렇습니다. 농심 레드포스가 현재 4연승을 거두고 있다는 게 가장 눈에 띄는데요. 모든 라인에서 좀 밸런스 있는 모습이 잘 나와주다 보니까 약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T1은 잘 노릴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농심 레드포스가 지표가 워낙 좋고, 그리고 KDA만큼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현재 순위에 비해서. 이 얘기는 지나치게 공격적일 때도 보여준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매운맛으로 한타를 좋아하고 또 역전을 하는 경기들도 많기 때문에 네. 농심 레드포스가 지금 KDA가 안 좋은 상황이지만 T1은 그걸 노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T1과 농심 레드포스, 이 두 팀의 대결간에서는 어떤 또 신선함이 등장하게 될까요? 두 팀의 팬픽을 만나보도록 하죠. 네, 저는 T1의 강점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인 주도권을 가져가는 픽들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뭐 바텀 쪽에 바루스가 없는 상황이면 칼리스타의 티어가 훅 올라가면서 초반에 좀 땡겨 쓸 수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픽들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리신 신짜오, 녹턴 비에고가 밴이 됐고요. 또 주한 선수의 리신이 사실 개막일 때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을 고려한 것도 물론 있겠죠, 리신 팬에. 정글 밴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그렇죠. 서로 AD 정글 밴을 조금 많이 해주면서 이렇게 되면은 뭐 갑자기 올라프가 또 등장을 할 수 있고 네. 최근에 또 핫한 트런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무슨 정글이 나올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런들은 뭐 랜덤 픽이나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었지만 네, 지금은 또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다이애나. 1패 쪽에서 엄청 사용해주면서 LCK에도 곧 넘어올 거다라는 말들이 많은 픽들이죠. 오! 그웬이 사실 가장 좋은 구도고요. 레넥톤도 역시 뭐 최근에 상당히 핫한 챔피언이죠. 라이너 단계에서 많이 뽑고 싶은 픽들이 있다면 뭐 레넥톤, 바루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상대 정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고 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까요? 단순화시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레넥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W를 통해서 갱킹이 되는 거를 좀 단순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 좀 좋은 픽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올라프. 좀 과감하게 좀 치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네요. 싸움 잘하는 친구들을 연달아 뽑았죠. 자, 레넥톤을 또 제이스로 한번 해보겠다. 라는 네. 든든. 나르라는 카드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사거리의 장점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성장 단계에서 어떻게든 죽지만 않으면 파괴력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대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제이스가 진짜 그 무난하게 성장하길 바라면은 농심 레드포스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가져온 것 같습니다. 바루스를 가져가는 농심 네. 레드포스, 바루스 레넥톤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고, 저도 역시 올라프를 왜 빨리 먼저 선픽을 했을까, 남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 카드들을 좀 감추고 싶은 의도가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픽을 숨기면서 우리 다른 라인 쪽에서 좀 맞춰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식의 구도도 가능한데, 라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저 바루스가 조금 더 아쉬울 것 같아요. 라인을 밀어놨을 때 시야를 지우면서 막 같이 뛰는 그림들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동성이 좋은 카드가 미드 쪽에 들어갔다는 것을 농심은 좀 의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렐리아 펜. 그 라이즈가 결국 장점이라고 하면 미드 주도권을 잡았을 때 양 사이드를 도와주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제이스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라이즈를 뽑아준 것 같습니다. 칼리스타 벤이 좀 치명적일 수 있는 게, 어쨌든 상대방은 팀원 쪽에 저 챔피언들은 거리를 좁혀야 되거든요. 하지만 서포터를 던지면서 그 거리를 한 번에 좁힐 수 있는 칼리스타라는 카드가 매력적일 수 있었는데, 그 이니시적인 부분을 지운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본 그림은 자, 펠리오스, 버서커. 라인전 단계에서 버티면서 나중 가서 화력을 내뿜는다라는 장점이 있는 카드죠. 아펠리오스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버서커기 때문에 또 역대급 캐리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고요. 그렇죠. 저희가 스프링 때 봤던 버서커 선수의 그 캐리력은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네. 이 아펠리오스라는 챔피언 자체가 어쨌든 성장을 잘했을 때 캐리가 되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쓰레시벤이 조금 아쉬울 아쉽다. 수 있죠. 미드 쪽에서의 카드를 조금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르블랑 같은 카드를 꺼내가지고 상대방을 견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구성 자체가 상대방이 잠깐만요. 제이스 미드. 요걸 한번 더 탐켄치를 또 고민하고 있는 T1인데요, 에스퍼. 라인전만 보면은 좋은 부분이 물론 있긴 하지만 싸움을 걸려고 할 때 제약되는 부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틸러스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탐켄치 자체도 최근에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기대치일까요? 그대로 탐켄치를 픽을 하는 에스퍼. 일단 탐켄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6레벨이 되어야만 팀원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생기기 때문에 네. 최근에 조금 오히려 공격적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아펠리우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1레벨의 우월한 사거리를 통해서 자리를 잡기가 조금 편하다인데, 탐켄치도 1레벨에 어쨌든 혀채찍을 통한 자리를 잡기가 좋아서 T1 바텀은 진짜 1레벨부터 그 주도권을 한 번 더 놓아야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레넥톤을 상대하기에 제이스가 참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당연히 제이스가 탑에 가겠지라고 했었습니다만은 하필 또 나르가 올라왔어요. 네. 나르 하면 누굽니까? 나르 하면 로치 하면 로치죠. 나르였는데 네. 요 어떤 매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로치라고 하더라도 상성을 뒤바꿀 만큼의 역량을 보여주려면 정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모골리 선수가 개입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 T1은 딱 하나의 문제가 보이는 게 한타 자체는 굉장히 강한 친구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지만
싸우고 싶을 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제이스와 바루스의 포킹에 맞으면서 후퇴만을 반복하는 싸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정말 중요해 보이는 매치업인 것 같습니다. 자, 강공연에서 두 팀의 뱀픽에서 한타 상황 좀 폭넓게 봤을 때 좀 어떤 점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나르가 앞에서 버티면서 다이나가 그 들어갈 각을 보고 있고 미드원들이 포킹을 하기 시작하면 T1이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T1은 미드 정글 주도권을 바탕으로 뭔가 게임을 좀 굴려야 될 것 같아요. 올라프랑 다이나의 차이는 다이나는 어쨌든 성장을 해야 되고 올라프는 어느 정도 턴이 남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올라프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모글리가 잘 해줄 수 있을까요? 두 팀의 경기 지금 만나보시죠. 우리은행과 함께합니다. 2021 S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농심 레드포스가 파란색 블루 진영이고요. T1이 빨간색 레드 진영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초반 정글 쪽에서의 챔피언 간의 싸움은 올라프가 다이애나보다 분명히 강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10분 활용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레넥톤도 그렇고 라이즈도 그렇고 라인을 당기는 모습을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구도를 바꾸는 것부터 T1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모습이네요. 든든. 와우. 몸을 풀고 있죠. 네, 저는 푸는 거 아닌가요? 저 아. 정도면? 나를 할 때 더 세게 하려고 룰루만 시끄러운 줄 알았는데 네. 아우 더한 녀석이 탑 쪽에 있었네요. 룰루의 그 웃음소리가 정신적인 데미지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올라프와 탐켄치의 장점이라고 하면 1레벨에 강하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금 T1은 우리 무난하게 가지 않겠어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지금 바이탈. 탐켄치 보시면 바로 1대1로 이기고 있습니다. 네, 바이탈 위험하죠. 세요. 시가 네, 평타도 이거- 세가지고 일단 이거 줘야죠. 그렇죠. 이거 예, 필스도 위치 조절 잘해야 됩니다. 에스포 혼자서 지금 힐 뺐고요. 레드 칠 때 다이애나가 도끼를 칼레브리 일단 조금 먹고 멀리 와서 던져서 2렙 찍을까봐 칼레브리부터 뭐 견제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이러면 이제 운이 중요합니다. 라인이 안 타기를 네, 빌어야 되고 자, 이거 몇 개 타죠? 일단 아. 라인 도착한 속도는 제이스랑 바로스 쪽이 조금 이득을 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경험치적인 부분에서 저 뒤에 게 안 탄 게 조금 아쉽겠네요. 바이탈은. 그래도 T1은 어쨌든 설계해온 대로 성공했죠. 라인을 지금 그러니까 정레드 카운터 정글링을 성공을 하고 바텀 쪽에서도 어쨌든 상대의 바텀이 편하지 않게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반반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올라프가 뭐 위쪽으로 올라가는 동선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레넥톤이 살짝 밀다가 어차피 다시 당기는 구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 바텀 쪽에 푸시 권한을 주는 식의 동선이었죠. 당기는 구도. 네. 네, 중국 제철의 아들이 이제 당긴다고. 땡긴다 그러셔가지고, 그랬지. 네. 네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제 뭐 당겨 오셨어요 이런 말을 네. 잘 쓰시더라고요. 예. 네. 저도 이게 표준어인 줄 알았는데 예, 아니에요. 아닌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네. 제천분들의 특징인지 고수진 해설의 특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표준어를 알려드리면 네네. 일단 한번 우겨봐요. 네. 아니에요, 이게 표준어예요. 한 번씩 우기더라고요. 예. 저도 맞아요. 가끔 어떤 게 표준어인지 잘 기억이 안 네. 납니다. 네. 아니 터친다가 표준어 아니에요? 이런 말 안 써요? 네. 예. 제가 실제로 터치는 게 맞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도 주한 선수가 초반에 카운터 정글링을 당하긴 했지만 상대 골렘을 빼먹는 동선을 잘 짰고 또 윗바이게까지 먹었기 때문에 다이애나는 복구하는데 문제가 많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단지 바텀이 좀 너무 많이 힘든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맵이 반이 갈렸고 또 심지어 1레벨에 바루스가 너무 많이 맞고 시작을 해서 그쵸. T1 쪽에서 라인전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이애나가 갱킹을 시도할 수 있는 챔피언 자체는 아니다 보니까요. 집에 다녀오기도 애매하고 예, 이걸 또 바로 가자니 경험치 타느니 그냥 가자. 맞습니다. 초반만 좀 살이지 뭐 했던 게 지금 초반에서 지금 그대로 묻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라프는 지금까지 정글 속도는 같은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상대 정글 것을 먹었기 때문에 정글이 나오는 시간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노려서 좀 뺏어 먹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딜교 잘했죠. 보통 이제 저렇게 망치 딜교를 못 하다가 올라프가 와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잘 네. 못하는데 이번 피에스타 선수가 어느 정도 상대의 정글 타이밍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주한 선수도 사실 초반에 좀 당황할 법도 했는데 상대 레드 정글 쪽으로 들어가면서 네. 뭔가 이것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아주 영리한 농선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둘이 만나면 올라프가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애나가 좀 피하면서 다닐 필요가 이거 키가 있겠고요. 보죠. 힐이 없어요 바이탈 지금. 이거는 빠져있기 때문에 와. 허블 나왔고 유신이 같이 데려가고 싶었습니다만 이거를 모글리가 와. 와서 근데 이게 마무리하긴 좀 그래서 방금 혓바닥 맞았으면 살짝 위험할 뻔했죠 유신. 네. 자, 현재찍 진짜 트라우마예요. 네. 지금 에스퍼가 1대1 능력, 예. 탐켄치의 1대1 능력을 바루스를 상대로도 1레벨에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탐켄치의 저 W 스킬이 이제 궁극기에서 일반 스킬로 바뀌었잖아요. 저게 은근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빨리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반응하기가 은근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버서커 선수의 무기 타이밍도 중력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2단 CC로 바루스를 묶어놓고 때렸거든요. 네. 정말 좋은 솔로킬 나왔고 이거 와! 피에스타! 이야! 미르를 상대로 솔로 킬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피에스타! 아니 제이스가 이렇게 혼자서 솔로킬을 내면은 이거 성장 속도가 빨리 오거든요. 예. 아 이번 솔로킬은 그러니까 뭐 어떤 솔로킬이든 아프긴 한데 이번 솔로킬은 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자, 미드라인에서 다시 한번 축제를 열어주고 있는 피에스타. 라이즈가 먼저 딜교환을 시도했었고 변수가 됐던 게 저 대포 미니언이 자꾸 때리고 있잖아요. 막타를 저게 친 것 같거든요. 아, 방금 전 보셨나요? 그 일반 미니언에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마무리 짓는 예.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초반 시작 딜교환이 너무 잘 돼서 미르 선수 입장에서는 한번 살짝 움직여봤는데 네. 네. 피에사 선수의 그 연무빙 한 번에 네, 솔로킬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이게 바텀 쪽에서 바루스가 아펠리오스보다 저랩 단계에서 좀 우위를 가질 만한 거는 이 스킬을 먼저 찍으면서 챔피언과 미니언에게 같이 맞추면서 푸시를 먼저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권한이 없다 보니까 사거리 자체가 아펠리오스가 초반에 길잖아요. 툭툭 얻어맞으면서 그 주도권을 찾아오지 못하는 게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엄청 크게 이어졌죠. 미르 선수가 미드에서 잡혔을 때 네. 저만 그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예, 에스퍼 선수 생각이 나면서 미르 혼나겠는데 약간 그 생각이 인터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려웠고요. 주한 선수가 지금 6레벨인 타이밍에 들어왔고 이거 먹어주는 스킬이 없어서 일단 바로스 쪽으로 T1은 날카롭죠. 이거 바텀에서 이거 큰 사고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텀 쪽에서 중요한 턴이 생기는 게 아군이 스펠을 다 쓰고 상대방을 잡았을 때 상대방이 스펠이 남아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 한 턴을 정말 잘 노렸습니다. 그것도 바텀이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제이스가 먼저 오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다이나가 또 6레벨이 갖춰지다 보니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탈 선수가 저렇게 상대방이 평타를 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끝까지 전멸 아끼면서 했던 것도 참 좋았네요. 그래서 올라프를 뽑아서 바텀을 위해서 플레이를 했었고 어느 정도 잘 통하나 했으나 미드 쪽에서 사건이 나왔고 상대 다이애나가 오히려 2킬을 가져가는 상황이 나왔어요. 이러면은 T1은 조금 그 올라프를 뽑았던 그 이유가 물론 잘 하고 있었지만 조금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중요한 시점에서 위기가 찾아왔고 이것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과제를 받고 있는 T1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드 바텀에서는 절대는 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게 탑 쪽에서의 상성이 갈려 있거든요. 노치 선수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레넥톤이 해주겠지 이런 건 없거든요.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T1 쪽의 하체입니다. 자, 그래도 전령을 가져가면서 이것을 좀 만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서로 모이기는 하는데 이거 모글리 선수가 먹고 나가면은 괜찮을 것 같죠? 네, 위로 잘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은 라이즈 그냥 무한 이동을 써도 돼서 잘 먹고 나왔습니다. 이것까지 상대한테 들어갔으면은 좋죠. 템포가 더 빨라졌을 텐데 T1은 네. 오히려 잘 먹었고 이거를 어떻게 쓸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농심 레드포스가 상당히 좀 기밀한 움직임, 발빠른 움직임을 선보이면서 미드에서의 이점을 바텀까지 확장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면
T1은 지금 아직 오브젝트를 잘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후반부에 잘 활용해 나가면서 또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즈 입장에서는 상대방에 다이애나가 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밀 때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푸시 자체가 잘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타워 채굴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고 바텀 쪽에 발을 좀 풀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펠리오스 자체가 바루스보다 성장진이 느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코어템을 띄우면서 계속 압박하는 구도를 만들어줘야 드래곤까지 이제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라이즈는 여기보다 저 앞에 근거리 미니언까지가 이제 본인의 약간 데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살짝 잘못 나갔다가는 바로 올라프 위치를 아는 제이스가 앞으로 무빙을 하면서 때리기 시작하면은 라이즈도 네. 힘들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그 미드 솔로킬이 좀 많이 뼈아픈 것 같아요. 원래 라이즈가 조금 활개쳐줘야 되는 경기였었는데 네. 라이즈의 성장이 조금 막히면서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볼 때 대치 상황에서 농신 레드포스가 조합이 확실히 좋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이드 쪽을 치고 빠지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기에 제약이 걸린 것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탑에서도 로치도 지금 버텨주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쉬운 매치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지금 포탑골드가 오! 나가고 있고 제법 딜교도 맞죠? 이거 돌 던지면서 솔킬각 안에서? 나오겠는데요? 툭툭 부메랑. 와, 다 맞췄어요. 이게 다 맞추면서 자 날카롭게 좀 위협을 해봤던 든든. 근데 로치 선수가 저기에 순간이동을 쓰는 게 많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 써도 본인의 뭐 라인전이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팀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것 같은데 타워 채굴 당하는 게 조금 아깝지만 역시 아껴주는 모습이네요. 자 팀을 위해서 뭔가 한 번의 움직임을 하겠다. 로치가 걸어서 오면서 네. 타워 채굴을 또 야무지게 든든히 하고 있습니다. 저런 게 상성에서 갈린 지는 탑라이너가 좀 보여줘야 될 소양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레넥톤도 할 말 많을 거예요. 네. 내가 뽑았는데 왜 나 안 도와줘? 이럴 네. 수도 있는데 로치 선수 그래도 힘들어도 버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심은 이제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게 바텀 쪽에 이렇게 푸시가 당하고 있지만 강가 쪽의 시야를 밝혀주면서 상대방이 두 번째 드래곤을 빠르게 쌓지 못하게끔 방해해주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여기를 빨리 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삼거리 쪽 라인을요. 자 모글리가 바텀 쪽을 한번 보면서 바이탈을 한번 노려보나 했습니다만은 체력 조금만 더 깎으면은 한 주황 번에 와요? 부실 수 있는데 어쨌든 주한 선수는 이렇게 올라프만 찾아다니면 탑이 너무 편하고 상대 입장에서도 어쨌든 전령을 아펠리우스를 먹이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나마 좀 푸시를 할 수 있는 라인이 바텀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한 선수는 이렇게 맞춰주기만 하면은 농심 레드포스 자체가 이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모글리도 어, 지금 이거 괜히 궁금해서 들어왔다가 네. 오, 네. 이것도 상대방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더 과감하게 치지 않은 농심이었죠. 이제 전령이 얼마 그쵸. 남지 않아서 전령 풀어서 박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확인해야 돼요. 위치 만들어서 빨리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농심 레드포스는 그래서 제이스까지 여유있게 옵니다. 드래곤 이거 챙깁니다. 이거 어쩌면 박치기를 못할 것 같은데요. 웨이브가 저는? 와서 웨이브 왔고 싸움을 오히려 그리고 전멸을 근데 유식이 빡세게 일단 깊게 써주면서 들어갔고 자 순간용 타기에 놨고 싸움을 레넥톤도 들으면 왔어요. 근데 레넥톤이 왔는데 HP가 없어서 퇴근해야 되고요 지금. 나를 전멸이 있기 때문에 이거 거리 조절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푸시하면 전령도 할 일 다 하고 다 갈 수가 있는데 이거 전령 이거 박치기 제가 볼 때 미는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월광포가 일단 빗나갔고요. T1은 이러면 어, 일단 전령 활용은 됐어요. 네. 네. 심지어 서포터까지 데려갔죠. 예.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T1이 좀 반격을 잘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령을 유효하게 유신 선수가 조금 우리 팀원들 오니까 한번 싸워보자 하고 네. 들어갔는데 너무 깊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령 텔이 좋았다. 네. 또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T1이 저걸 통해서 이제 전령에 대한 손해를 안 보고 키라나를 먹은 거지 주도가 건이 바뀐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심 레드포스가 다시 한번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미드와 탑 쪽에서의 차이가 계속 보인다라는 게 너무 뼈아픈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잡기만 하면은 어쨌든 이득을 크게 보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도- 더블 점프. 보고 있는데
라이즈까지 오는데 이거 라이즈가 질 오기 수 때문에. 있지? 근데 이거 점사 치면 라이즈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르랑? 미르 뒤쪽으로 박으면서 든든 나르 변신. 든든까지는 끊어냈고 다시 한번 위아래로 살짝 흔들어줄 수 있는 틈이 농심 레드포스에게 벌어집니다. 그렇죠. 심지어 T1이 아래쪽 포탑까지 가져가서 2연타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에스퍼? 이거 이거 좀 묶었고. 와. 잠깐 전면 없어요. 전면 없어요. 피스트 등장. 정화가 있긴 하지만 뭐 아. 없고요. 이거 그래서 제와- 유신도 왔고 이거. 오 네. 피에스타를 또 모글리가 끊어준 건 너무 좋고 든든가 그냥 단순한 막교환이었다면 사실 버서커가 죽은 게 더 아까울 뻔했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로치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전멸이 있어서 전멸 있고 정화 없다 보니까 긁으면 잡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반응을 빠르게 잘해서 안 긁힌 게 좋았습니다. 빨간 팀의 자 일단 포탑이 팽팽하게 파괴됐습니다. 경기를 좀 유지하고 있는 사이에 미드 쪽의 타워는 먼저 또 얻어내고 있는 농심 레드포스입니다. 그렇죠. 이게 탑 쪽에서 이득을 봤었는데 보통 안심을 했을 때가 제일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농심 레드포스가 상대가 조금 이건 아니지 했던 타이밍에 들어가서 잘 죽여줬습니다. 타워 근처에 좀 붙어있다 보니까 더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타워 몇 대 정도 버틸 수 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라이즈가 룬가목을 펼쳐주었던 게 효과를 얻은 것 같고요. 어쨌든 미드 쪽에서의 타워를 좀 철거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포킹을 통해서 상대방을 밀어놓고 다시 한번 시야 잡으면은 농심이 좋은 건 여전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사이드를 혼자 놔두면은 나르가 계속 때릴 거니까 할 수 있는 가지수의 플레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T1은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킬 교환을 하면서 괜찮아지는 상황이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 스택 전쟁에서 상대 포킹을 피하면서 한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라이즈를 이용한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이스 바루스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뻥뻥 터트려 준 다음 싸우면 네, 아무리 뭐 레넥톤이 단단한들 내가 순식간에 녹아날 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이번 게임의 가장 큰 난제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네. 그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팀원의 조합은 한타 단계에서 분명히 막강한 위력을 뿜어낼 수 있는데 그 시작을 누가 열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분명한 거는 제일 좋은 거는 농심이 치게 만들고 레넥톤이 뒤로 돌아가서 싸먹는 구도거든요. 그래서 T1 입장에서는 드래곤 뒤편에 와드를 설치해주면서 레넥톤이 뒷텔각 잡을 것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제와드로 지워주면서 농심 정글 쪽에 지금 와드가 없다라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1은 이거 우리가 먼저 자리를 뺏기면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일단 먼저 미드를 같이 밀어주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 다시 아래쪽으로 가는데 농심 레드포스는 솔직히 말해서 제이스 EQ 한 방이면 길 뚫을 수 있어요. 예. 네. T1은 진짜 그 포킹 한 대 한 대를 잘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리를 먼저 잡긴 했고 농심 레드포스는 포킹으로 그 길을 뚫고서 드래곤을 가져가겠다라는 계획인데 자 이 용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 수 있을지. T1은 먼저 쳐야죠. 포킹에 맞기 전에 빠르게 승부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애매하다 싶으면 농심은 미드를 뚫어야 되거든요. 제이스가 조금 멀어서 이게 변수가 돼요. 자 빨리 먹고 빠진다면 이거 위로 오히려 싸우는데요 지금? 거기는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악어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데 입 벌리고 있는 악어를 삼켜버렸어요. 심지어 미드는 전령이 일하고 있고요. 전령이 혼자 할 일 다 하고 있고 싸움에서 이득 봤죠. 전령이 열일하죠. 드래곤까지 가져갔죠. 어떤 생각인지는 분명히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본인들이 성장을 잘해서 한 턴 버티는 거거든요. 네. 다 녹아버렸죠. 주한? 근데 주한 지금 주한? 전멸하는데 좀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거 중력포라서 계속 슬로우. 중력포 계속 맞죠? 중력포 스킬 월간포 돌았죠. 있고? 주한 미르 그래도 여부는 안 맞아서 이게 월간포 월강포와 주한까지만 한 방이 또 부족해요. 지금 체력 상황 보면 진짜 다 신라같이 어그로 핑퐁 엄청 하고 빠지고 있거든요. 예. 이 조금씩만 손 닿았으면 이 싸움의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먹고 뒤쪽으로 궁을 써는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니시를 걸어서 다이애나 레오나 연계가 진짜 예술처럼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제이스의 데미지까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T1은 시간이 걸리면 우리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판단 자체가 조금 예.
적한테 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쉬울 것 같아요. 사실 노림수를 한번 딱 필살기를 보여준 거잖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너무 깨져버리다 보니까 성장 차이가 이제는 확실히 보이죠. 주한의 예, 다이애나의 카운터 펀치가 진짜 대형 주먹이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T1이 좀 기다려야 될 것은 버티라는 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를 맞습니다. 나가서 라이즈와 레넥톤이 라인을 바꾼다고 해서 한 라인을 주도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펠리오스의 성장까지 좀 기다려보면서 다시 한번 한타의 대박을 노리는 수를 계속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T1. 농심 레드포스는 최대한 1차 포탑을 다 밀고 상대를 2차 포탑으로 밀어넣고 포킹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그 부분에서 T1이 라이즈 궁극기를 통해서 약간 숫자 싸움으로 이득을 네.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든든 선수의 아이템이 좀 눈에 띄는 게 다음 코어템을 빠르게 띄우고 싶을 것 같기도 한데 라이즈 상대로 조금 운전자를 갔잖아요. 네. 이러면서 사이드에 대한 주도권을 더 강하게 좀 쥐어보겠다라는 트리를 선택해서 본인들이 뭘 할 때 유리한지를 잘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든든히 계속해서 오른쪽 바텀 라인으로 라인을 밀어넣고 있고 상대 정글까지 빼먹으면서 차이를 굴려나가고 있는 농심 레드포스. 농심 레드포스도 라이즈가 움직이는 걸 아니까 굳이 더 깊게 안 하고 빠르게 먹고 나오는 모습 좋고요. 와도 있다 보니까 이것도 견제하죠. 돌 던져서 설마 먹나요? 켄치가 먹은 거. 아니 나름 데미지 또 왜 이렇게 센가요? 그러니까요. 이거. 이건 다행입니다. 그럼 미드는 바루스가 2대 마무리됐죠? 센스 있는 자 먹뱃과 솔방울탄을 활용해서 살긴 살았습니다만은 여전히 계속 밀리고 있는 느낌. 간신히 살았다지 이게 뭐 이득을 보고 이런 상황이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건 농심 레드포스고요. T1은 진짜 버티다가 한번 네. 그 라이즈 궁극기를 통해서 물론 아까 그 라이즈 궁극기는 조금 그러긴 했지만은 예. 네, 숫자 싸움으로 이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T1 입장에서는 미드까지는 나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수세에 몰려있다 보면은 미니언 웨이브가 들어갔을 때의 장점이 상대방 챔피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습 공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열리는 이제 세계 경기 대회에서 이제 체조, 도마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착지점이에요. 착지했을 때 한 걸음 걸어가냐 두 걸음 걸어가냐 이 착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대탈출을 활용해서 네. 떨어지는 위치가 어디냐 기가 막히게 떨어져야지 뭔가 그렇죠. 반전도 하는 거지. 네. 또 서 있을 만한 평평한 지대에 떨어지는 것과 그렇죠. 울퉁불퉁한 곳에 떨어지는 거는 천지 차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심 레드포스는 어쨌든 유리하다 보니까 용쪽 시야를 먼저 먹고 그래서 일단 발언 쪽을 핑을 찍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먹을 거란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다. 제어와드가 있군요. 네. 지금 포킹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먼저 건드릴 이유는 없죠. 네. 변수를 주는 플레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뭐 무리하지 않고 이거 지금 우리 너무 유리한데 차라리 정글만 빼다가 조금 더 벌리자 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런 플레이가 농심이 이런 플레이를 했을 때 득을 볼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이 바론 쪽에 모이면은 한 3명 4명이 이제 시야에 걸리거든요. 그럼 사이드에 나가 있는 1대1 라인이 힘들어져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 줄 수 있고 시야를 걷어낼 때 이런 식으로 포킹을 한두 대씩 맞다 보면은 바론 칠 수 있는 각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 턴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3룡까지는 지금 무난하게 내주는 그림입니까? 자, T1도 이 드래곤 자, 어떤 저항을 하지 못하고 주한이 안정적으로 챙겨줬습니다. 그렇죠.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용이었고 문제는 화염용이기 때문에 네. 저 바루스의 화살이 불화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진짜 그 타이밍은 진짜 T1이 싸워야 될 것 같아요. 2대 맞으면 죽습니다. 네. 원딜은. 그러니까 포킹 조합이 또 화염용 영혼을 가져가면은 예. 진짜 데미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세지기 때문에 T1은 어쨌든 최대한 버티다가 이 4분 30초 후에 한번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Q 한 방 한 방이 진짜 매섭게 느껴지는 타이밍 예. 이미 왔고요. 그래서 치는데요. 레넥톤이 바텀 쪽에 있고 시간을 봤는데 상대방이 슈가 와드를 안 집어넣었거든요. 요거는 뭐 별다른 저항을 할 수가 없고 무난하게 농심 레드포스가
삼룡에 이어서 발언까지 가져가면서 좋은 기세를 이어나갑니다. 농심 레드포스가 확실히 꼼꼼하네요. 그러니까 상대 시야가 어디까지 있는지, 우리가 몇 개를 집었는지 이런 걸 다 계산을 하고, 아 지금은 우리가 먹어도 되겠다 싶은 타이밍에 아주 깔끔하게 챙겨갔습니다. 이제 플레이가 많이 좀 심오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상대 와드 체크 이런 거 서포터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농심은 놓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킹 조합이 가장 좋아하는 구도가 결국 만들어졌죠. 웨이브 밀어 넣으면서 상대방이 미니언 지을 때 포킹 한 2방 때려주고 타워 툭툭 건드려주고, 또 그런 데에 있어서 상대방이 타워 칠 때 견제할 만한 수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제이스가 가속 관문 깔아주면서 툭툭 건드리고 도망가면은 이거 2턴에 제가 볼 때 깨질 것 같거든요. 자,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뭔가 T1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지금 안 와요. 네. T1은 지금 상대방이 바론을 가져갔을 때 했어야 되는 플레이가 뭐냐면은 아래쪽 지형에 농심이 많이 머물지 않다 보니까 그쪽 와드가 비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낚시 플레이를 한번 할 수 있는 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움직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무난하게 2차 타워들을 내주면서 자, 일단은 방어 라인 자체가 본진으로 완전히 밀려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걸죠? 이게 방법이 많이 없긴 하거든요. 그렇죠. T1은 어쨌든 계속 막아야 됩니다. 야. 농심 레드포스의 저 포킹을 피하면서 막아야 되는데 막기 시작하면 금방 뚫리거든요. 네. 이거 피에스타의 움직임이 되게 좋은 게 이건 이게 그냥 타워 치는 딜교용이죠. 거죠? 약간 뒤로 물러서 네. 느낌이고, 바텀도 지금 웨이브 들어오고 양쪽에서 지금 미니언 들어옵니다. 버서커 퇴근해야 되고요. 미드 본진 와. 타워는 이미 깨졌고 오, 체력 이거 회복을 이지. 위해서 원딜 빠진 틈을 또 노려봅니다. 날카롭게. 자, 이거 억제기 두 개가 다 뒤에 순간이동, 날아갔어요. 순간이동. 이게 마지막 전투일 것 그렇죠. 같은데요. 뒤쪽 보면 승부수를 띄우는데 아 그래도 이게 혼자 뭐지? 맞을 뭔가 조금 탈 사람이 애매하긴 한데. 있을까요? 자, 근데 이게 빠진다고 무조건 약체는 아니거든요. 네. 자, 날아가면서 본다 타이밍! 한 명이 안타! CC 커버가 좋았어요. 아, 로치가 잡혔고. 그래도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아펠이 하나 잡긴 했거든요. 예. 앞에 자, 돌아서면서 반격이 매섭고. 버서커가 버서커! 든든히 버서커가! 안 돼요. 농심 에이스. 레드포스 T1을 상대로 에이스를 띄웁니다. 딜러들이 끝까지 뒤쪽을 잘 지키면서 위쪽으로 들어갔던 든든히 만들어줬던 게 정말 컸네요. 자, 든든히 또 힘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상대 넥서스를 파괴합니다. GG! 농심 레드포스 또다시 한타에서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이 오늘은 T1을 울렸어요. 와 진짜 그 공격성, 그리고 든든 선수의 이 라인전, 그리고 피스타 선수의 솔로킬까지, 네. 그 바텀도 힘든 와중에서 잘 버텼거든요. 네. 진짜 농심 레드포스 오늘 다 잘했습니다. 아, 농심 레드포스 진짜 이 한타에서의 파괴력이 돋보였고 본인들이 그 유리할 때 그 신중함이 또 돋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합 간의 차이를 봤을 때 본인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빠르게 파악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드 쪽에 솔로킬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완전 농심의 페이스로 이어지고 말았죠. 아, 농심 레드포스 뭐 모든 것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것들에서 작전 수행이 안 된 것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상대한테 각을 주는 그런 플레이 자체도 많이 안 나왔었고요. 네. 진짜 오늘 경기가 깔끔했습니다. 이때 T1이 킬을 가져가면서 바텀 쪽에서 큰 변수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 장면이죠. 상대 스킬을 피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갔던 게 정말 좋았었고, 막타. 그리고 스펠 빠진 타이밍을 너무 잘 이용해줬어요. 그대로 다음 스펠이 돌아오게 되면은 사실 T1 쪽 바텀이 완전 리드하면서 갈 수 있었는데 네. 그거를 주한 선수가 진짜 기가 막히게 노리면서 만회를 잘했던 모습이죠. 주환이 없어도 또 네. 버서커를 물고 또 킬은 피에스타가 가져갔지만 시도하는 저런 장면이 견적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주한 선수의 날카로운 모습이 많았고, 이거는 T1이 진짜
너무 아쉬워할 것 같은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네. 착지를 다이애나의 입속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싸움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성장 차이가 많이 나 있었고 아펠리우스가 열심히 때려보긴 했으나 든든 선수의 나르가 성장을 너무 잘해 있던 틈에 거의 1대1 마크가 됐죠. 네. 스펠이 이기나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림없지 하면서 바로 궁극기 시전. 피에스타까지 합류하면서 결국에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T1 언제쯤 살아날까? 언제쯤 제 기억을 되찾을까?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고 있습니다만은 농심 레드포스의 오늘의 힘은 역시 또 막강했어요. 그렇습니다. 상대방 조합에 이니시가 없다라는 생각을 잘 하다 보니까 일방적인 공격이 가해졌죠. 그러면서 뭐 레넥톤 그리고 뭐 제이스의 딜량을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제이스의 딜량 자체가 아주 폭발적이고 나루도 뭐 탑에서의 아주 치열한 네. 싸움을 했구나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또 주한 선수가 그 호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갱킹까지 잘 해주면서 딜 자체는 그렇게 뭐 많이 때리진 않았지만은 진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루스도 잘 성장을 해줬고 뭐 모든 라인이 뭐 바텀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의 초반을 맞이했습니다만은 이걸 잘 극복하면서 나중에 뭐 3용 먹은 이후에는 큐 한 방에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시작 자체가 상대 정글이 아군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잘 버텨내면서 팀적으로 잘 녹아든 모습이었습니다. 자, 농심 레드포스의 또다시 연이은 승리의 주인공 POG는 누굽니까? 주한! 자, 정글 주한 선수가 네. POG를 받게 됐습니다. 야, 이게 얼마만인가요? 그렇죠. 예. 오, 지금 주한 선수가 지금 초반 왔을 때 이후에 오랜만에 받는 것 같은데 4킬 0데스 5어시스트 퍼펙트 게임을 기록한 정글러예요. 그렇습니다. 라이너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한 선수가 그걸 커버한 능력이 정말 좋았었고요. 바텀 쪽에 2킬 그리고 탑 쪽에서의 킬을 만들어냈던 게 좀 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반도 조금 어찌 보면 올라프보다 안 좋게 시작했었는데 네. 네. 우선으로 그걸 조금 커버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미드에도 피해자 그렇죠. 선수가 워낙 좋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장면. 야. 전멸을 과감하게 써줬기 때문에 또 바로 전멸이 산 것도 있었네요. 그렇죠. 여기서도 전멸하면 아펠리우스한테 붙어서 막 제압 당하긴 했지만 2킬을 가져간 상태였죠. 여기서도 상대가 들어온다? 바로 와. 우수. 그냥 이러한 장면 때마다 다이애나 딜이 폭발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아군을 지켜주는 포지션을 취해주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모습이 좋았었고요. 이때 장면은 든든과 피에스타가 밀고 나가는 게 정말 좋았죠. 모글리와의 뭐 1대1 네. 지금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또 둘은 1대1을 자신들만의 싸움을 하는 모습도 비춰졌습니다. 자, 투표 결과 5대 3인데 잠깐만요. 너네 둘 다 미드구나. 저는 네. 이거 지금 까딱했으면 제가 이제 당연히 로랄못으로 몰리는 네. 각이었는데 이거 역전당했는데요? 야, 이럴 수가. 정글 찍어내셨네요. 네. 그러면 제가 찍었으니까 저는 제 거는 알 거 아닙니까? 둘 다 미드를 찍으셨어요. 저도 예. 사실 미드를 많이 고민. 피에스타 선수하고 네. 주한 선수를 좀 많이 고민하다 투표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분의 로랄목과 제가 어떻게 중계를 잘 풀어나가고 있었다 이런 느낌인가요? 예. 네, 그렇게 또 돼버렸네요. 이게 어느 생각부터 비공개 투표가 거의 실명제로 이어져가지고 아니 야. 지금 이건 너무 의외의 결과여가지고. 네,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서포터를 안 찍은 게 어딥니까 제가? 예. 네. 뭐 물론 네. 피에스타 선수도 오늘 POG를 받을 만큼 그렇죠.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줬다고 뭐 많은 분들이 뭐 누구나 다 네. 인정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 잘했죠 여러분. 네. 자,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이죠 주한 선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POG 인터뷰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POG 받으신 소감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POG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왜냐면 네. 평소가 되게 잘했어가지고. 네. 네. 주한이 네, 줬다면 그래도- 누구에게 줬을까요?
저는 당연히 피에스타 줬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한 표 얻었네요. 그래요. 오랜만에 또 주한 선수 POG 인터뷰를 받게 됐는데 그동안의 농심 레드포스 이 한타에서의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오늘 승리로 인해서 5연승을 만들었습니다. 와우. 뭐가 가장 좀 달라진 점이라고 팀 내 분위기가 확실히 더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네, 분위기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팀적으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많이 이기고 있으니까 네, 정말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연패하는 동안에 뭔가 주한 선수의 심경에도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무엇을 좀 고치고자 했던 노력이 있었나요? 일단 멘탈이 너무 나가버려가지고 이제 멘탈 좀 회복하느라 좀 시간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 멘탈을 회복하는데 좀 도와주셨던 분이 있을까요? 딱히 없긴 한데 예. 네, 그냥 저 혼자 잘 풀었습니다. 오늘 잘 풀었다. 아, 그러니까 네. 뭐 주한 선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감독 코치가 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뭐 단장님조차도 나를 외면했고 정신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 나 혼자 스스로 잘 이겨냈다. 뭐 피너 선수라든지 뭐 많은 동료들도 나에게는 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뭐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죠. 되게 많이 저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예.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됐지만 네. 결국은 제가 이겨내긴 했어요. 그렇죠. 많은 네. 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지만 사실 뭐 멘탈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지켜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농심 레드포스가 사이드 쪽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승리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뭔가 상대 조합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기겠다 그런 공식들이 좀 세워지던가요? 네네, 저희 조합이 아무래도 포킹 쪽이다 보니까 이제 포킹으로 좀 쳐내고 이제 한타를 열면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더 드려서 탐켄치가 막픽이 되었을 때는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저는 근데 되게 켄치 좋은 픽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나올만 하다라고는 생각은 했어요. 탐켄치 뭐 역시 뭐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그렇죠.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올라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챌린저스 네. 리그에서는 그렇게 많이 선택이 안 됐던 올라프가 오늘 등장을 했는데 주한 선수가 뭐 1레벨의 올라프에 뭐 그런 카운터 정글링도 있었고 이 올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정말 많이 티어가 올라온 것 같긴 해요, 올라프가. 이제 저도 많이 연습하고 있고 이제 정말 좋은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글 동선 사실 극초반에 극단적으로 이제 인베이드를 들어오면서 주한 선수가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꼬였는데 그걸 또 바로 상대 카정으로 레드 쪽으로 넘어가면서 만회를 하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주한 선수가 생각하는 이 라이너에다가 좀 영향을 주는 것과 그리고 물론 챔피언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본인의 성장을 해서 한타에서 기여하는 것과 주한 선수는 비율을 어느 정도로 좀 두고 있나요? 저는 성장을 일단 6으로 두고 이제 라이너들 도와주는 걸 한 4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뭐 한타 가서도 좋은 활약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장면에서 다이애나가 정말 좋았던 거는 말렸지만 과감하게 상대들을 좀 물어주면서 게임을 풀어나가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래곤 쪽에서 상대방이 라이즈 궁 타고서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때 좀 주한 선수는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이때 라이즈 궁 그 오는 거 보이자마자 네. 저희는 딱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구도가 좋아져가지고 떨어지자마자 그냥 바로 다이애나 궁극기 꽂으면서 지금 열린 싸움이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좀 압도적인 유리함으로 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주한 선수 이번 시즌에 사실 우승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밝힌 바가 있었는데 팀원들과 지금 이 정도 분위기라면 4연패 할 때까지만 해도 와 농심 진짜 위기다 했었는데 네. 지금 5연승 있기 전에는 팀 성적이 2승 5패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2승 5패까지 1승 5패죠. 1승 5패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와, 지금 분위기 팀 분위기 달라진 만큼 목표 뭐 좀 자신감이 생깁니까? 네, 정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우승 노려보겠습니다. 네, 리그 오브 레전드를 응원하는 팬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직은 내 팬이 아니지만 롤 팬들에게 나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고 앞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면 정글하면 일단 저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고요.
네. 그렇기 위해선 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한 선수 앞으로도 좀 POG 인터뷰에서 자주 만나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선전도 응원하겠고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주한 선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한 선수 또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굉장히 또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진짜 그 뭐 남성미가 풍긴다고 해야 되나요? 오. 네.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멋있다라고 느낀 것 같고 그 멘탈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연패를 하게 됐을 때 선수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거를 극복하면서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수컷 냄새가 진동하는 듯한 네. 뭔가 그 남자다움과 내 스스로가 극복해야 된다 멘탈은 이런 뭐 본인의 마인드도 아주 좋아요. 그렇습니다. 정글러는 약간 이런 좀 거친 면이 좀 드러나야 되거든요. 주한 선수가 시즌 초반에 그 날카로움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서 네. 오늘 경기 정말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주한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한이 날아오는 모습을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T1은 이로써는 이제 완전히 순수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자력으로 가는 것은 네. 거의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와 또 더불어 경기력 자체가 어쨌든 그러니까 복구가 되고 있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아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순위라든지 성적보다는 지금 T1 1군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격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슈들을 겪고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장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의 목표는 사실 챌린저스 리그 우승을 하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콜업 돼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경기도 의미 있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심 레드포스가 T1을 잡고 다시 기세를 이어나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